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dk 써놓고 2의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k 마이너스 k0에 자승 써놓고 2의 i dx. 자, 이거를 접근하는데 이거 접근하는 게 어려우냐? 무지장 쉬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의 x자승을 접근을 하면은 어떻게 나왔지? 루트 알파분의 아닌가? 알파분의 파이가 나왔나? 알파분의 루트 파이가 나왔나? 우리 그거 했잖아, 그지? 기억이 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완전 제곱으로 저 안에 것들을 이제 고치면 요거하고 요거를 완전 제곱꼴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자. 자, 저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여기를 보면 K 자승이 있고 K가 있고 여기가 K가 있기 때문에 K 자승 그 다음에 K 있는 거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부분을 둘로 쪼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완전 제곱꼴로 한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 텀이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저기다 넣고 적분을 하는데, 자,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해놓고 dk 써놓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써놓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k 마이너스 k 뭐 어쩌고 저쩌고에 자승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상수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에 k에 관계되는 거는 여기만 해당하고 요거나 뭐 요거나 똑같지.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을 하는데 시프트 된 거는 면적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 부분이 요거 없는 거하고 이제 면적이 똑같아지고 거기에서 알파분의 루트 파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들어가느냐면 요 부분이 이제 더 들어갈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 있더라. 쉽지. 이 푸사이 x를 뒤에다 보이죠? 푸사이 x를 말이야. 그래가지고 푸사이 x를 써보니까 파이 알파 2의 마이너스 4알파분의 x자승에다가 2의 ik제로의 x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뭐 코사인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 그냥 잠시 후에 푸사이 x의 의미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이거 한번 절대값을 한번 붙여보자. 왜 절대값을 붙이느냐?
절대값 붙이면은 이 부분은 1이 나오니까 말이지. 1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뭐 다 알겠지만 막스본이 이게 절대값 붙이고서 인터프리테이션하고 확률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노벨상을 타는 그 과정을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이 절대값을 붙였어. 야,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말이야. 이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여러분들 이게 시그마 자승분의 뭐 x 자승 이런 꼴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 시그마가 얼마가 되니 지금? 시그마가 루트 2알파가 되지, 그치? 시그마라는 게 델타 x 정도 되는 놈이거든. 델타 x가 루트 2에다가 알파 정도 이렇게 되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저거 뭐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거지? 익스포넨셜 뭐 이렇게 썼을 때 그렇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 알파 시그마 값이. 그 다음에 이게 gx도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다가 자승을 한 거를 가지고 했으니까 뭐 gk도 그냥 자승이라고 자승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알파 뭐 k 자승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시그마가 얼마가 되나? 시그마 자승분의 1이 2알파가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시그마 자승분의 k 자승이라고 쓰면은 시그마 자승이 어느 정도 되죠? 루트 2알파분의 1 정도 되나? 자승이니까 그냥 시그마가 자, gk 자승하면 2알파 k 마이너스 k0의 전체 자승이잖아. 이거를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0의 자승 써놓고 여기다 시그마 자승이라고 이렇게 쓰면 시그마 자승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알파분의 1이 되고 시그마가 여기 한 루트 2알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저거를 계산을 하면 한 델타 x에다가 델타 p를 곱한 게 델타 k를 곱한 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델타 x에다가 델타 k를 곱한 게 대개 한 5도 정도가 1이 되고, 이거 델타 x에다가 델타 k를 곱한 게 제일 작은 게 이러니까 이거는 1 이상이 되고, 델타 x에다가 델타 p 곱한 게 h가 k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어떤 웨이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이 정도가 돼요. 질문 없지? 점수를 할 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한다는데 남다가 음식이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접근을 하는데 근데 질문이 뭐지? 남다가 하나인 거 마이너스로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접근을 하는데 도대체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냐? 뭐 이거지, 그지? 자, 익스포넨셜의 코사인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하면 이거는 코사인에다가 k에다가 x 마이너스 vt 이런 모양으로 돼가지고
x-2t가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값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어? k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k로 놓고 k를 플러스로 놓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코사인 값 다시 더 플러스로 해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는 어느 쪽으로 평행 이동한 거냐면 뒤쪽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k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웨이브가 앞쪽으로 가는 거고 k가 마이너스면 웨이브가 뒤쪽으로 가는 웨이브야. 웨이브는 프리덤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된단 말이야. 그거를 한꺼번에 다 표시를 한 게 어느 거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값까지 다 이제 그게 그런 의미를 했어. 그치?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거 그때그때 질문에 지나간 다음에 집에 가서 이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말이지. 응? 야, 그런데 이게 교수님, 여기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저기 델타 K가 어떻게 스퀘어 루트 2알파분의 1이 나오는지 다시 한 번만. 대충 했어, 대충. 자, AK를 어떻게 잡았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K 자승을 이렇게 했어요. K 마이너스 K0, K0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양은 똑같아요. 알파 K 자승이나 알파 K 마이너스 K0의 자승이나 모양은 똑같으니까 디스포션은 똑같을 거다 말이야. 혹은 자, 이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자승을 해버렸거든. 왜냐면 푸사이하고 사실은 AK하고 똑같은 건데 푸사이는 뭐냐면은 probability amplitude가 되는 거거든. X 스페이스에서 K 스페이스에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amplitude가 뭐냐면 GK가 되고 거기도 probability 따지려면 GK 자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을 amplitude로 하면 저쪽도 amplitude로 하고 싶고 한쪽을 probability로 하면 저쪽은 왜 amplitude 하느냐 항이 나올까봐 나는 양쪽 다 자승으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자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2배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2알파의 K 자승이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자승분의 K 자승이라고 이렇게 쓰면 시그마 자승이 2알파 이렇게 되고 시그마가 루트 2알파분의 1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델타 K를 저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델타 K하고 디스포션 K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느냐 X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느냐 두 개의 곱이 1보다는 적어도 크다. 그 어느 정도 크냐 그 하는 그 양을 지금 알고 싶어서 오더 오브 1보다 크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기에 델타 X, 델타 K의 데피니션이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다르고 이 책에서도 무리하게 이상하게 딥바인을 했어. 저거를 1로 이제 가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떨 때 뭐 루트 2가 나오면 학생들이 항의할 거 아니야. 왜 어느 책은 1이고 어느 책은 루트 2냐. 5도 1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그 딥바인이 다른데 그래서 내가 지금 딥바인을 한 건 어떻게 했느냐면 푸사이 X를 가지고 하면 또 이제 항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컴플렉스 넘버인데 뭐 그럴까봐 푸사이는 자승을 시켜서 아직 안 배웠지만 프로바빌리티와 관계되는 거고 K도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럼 GK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거기도 프로바빌리티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프로바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자승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딥바인을 양쪽을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오더 원이 그냥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지. 오케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아느냐면 푸사이가 어떻게 됐느냐면 푸사이가 무슨 펑션이 됐죠? 가우시안 펑션이 됐단 말이야. 가우시안 펑션이 됐는데 이놈을
어떤 웨이브가 있으면 자연계에 이렇게 웨이브가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계 프리스페이스에서 웨이브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은 이제 퍼져야 될 거야. 이게 벨로시티가 똑같은 것들로 만약에 구성이 돼 있으면 웨이브가 딱 있으면 그게 참 그대로 그 모양을 가지고 갈 텐데 이게 페이스 벨로시티가 같지 않은 여러 개의 파동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 이 안을 들여다보면 파장도 다르고 다른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그 방식을 썼잖아. 그거를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웨이브는 어떤 웨이브냐 하면은 단일한 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프리스페이스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퍼져갈 거다 이게요. 이거를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놈도 있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놈도 있고 오른쪽으로 더 빨리 가려고 하는 놈도 있고 아닌 놈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적어도 이 홀쭉한 놈이 뚱뚱하게 될 거다. 그거 우리가 이제 미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거 쉽지.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지? 아까는 t 이퀄 0에서 계산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dk 써놓고 ak 써놓고 근데 ak가 아까 뭐였죠? ak를 우리가 어떻게 잡았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에 k 마이너스 k0에 자승 써놓고 2에 ikx 이렇게 되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될 거다. 이게 아까는 t 이퀄 0를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아까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아요. 뭐 하나도 다름이 없는데 이게 지금 오메가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오메가가 하나 더 들어가 있구나. 저거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메가라는 게 뭐냐면 오메가라는 게 무엇의 함수냐면 K 함수예요. 그리고 요 앞에 푸리에 컴포넌트를 이렇게 보니까 이 푸리에 컴포넌트는 K0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K0일 때 맥시멈 값을 갖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이 적분을 하는데 어디에서 적분값이 기여도가 제일 클 거냐면 K 이퀄 K0 항이 그러면 이게 그거 양쪽으로는 이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무엇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느냐면 K0에 대해서 한번 테일러 전개를 한번 해보자. 이제. 자,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해보자. 그 다음 항들은 있겠지만 그 다음 항들의 기여는 빌비일 할 거고 그거는 이제 안 넣겠다 이게. 자, 여러분들 d오메가 dk가 이게 d오메가 dk가 이른바 뭐죠? 이런 거를 그런데 그룹 밸런스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룹 밸런스티. 그룹 밸런스티. 요거는 뭐냐? 별로 이름이 없으니까 베타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상수예요. 근데 베타 저거 앞으로 베타 많이 쓸 거야. 무조건 뭐 요거 베타 쓰더라고 사람들이. 한번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K-K0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 K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K는 말이야. 요 K도 어떻게 쓰느냐면
K2 K 마이너스 K0 플러스 K0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변수를 말이야 K 마이너스 K0를 K 프라임이라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 이게. 그러면 요거 뭐냐? 요거 K 프라임, 요거 K 프라임의 자수, 요게 K 프라임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가 다 K 프라임, K 마이너스 K0를 K 프라임이라고 놓고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거하고 적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거하고 다른 거는 x 대신에 x-vgt가 되고 알파 대신에 알파 플러스 i 베타 x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적분하는 거 말이에요. 요거 적분하는 거 쉬워. 아까 적분한 거에다가 알파 대신에 조금 전에 한 것 대신에 알파 대신에 이거 넣고 x 대신에 이거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x 자승 이거 적분하면 뭐 나왔니? 이게 루트 파이 알파 이렇게 나왔나 그랬지 그지? 루트 알파. 이 알파가 말이야 컴플렉스 넘버에도 아무런 상관없어 이거 믿거나 말거나 지금 그 꼴이 됐어 지금 알파 K 자승인데 이 알파가 컴플렉스 넘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코사이 XT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말이야.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싶다 그지? 자승을 공부하고 싶어. 왜 자승을 하시냐? 그러면은 옛날에 막스 본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하라 그랬어 이거 자승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자승하면 얼마 나오냐? 요거는 자승하면 수완이 졸리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말이야 이거 자승하면 이거는 1이야. 여러분들 요거 보면 오메가 K0예요. K0 이게 픽스된 넘버예요. 자승을 하면 1이 나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라지고 자 이거를 이제 자승을 한다. 여러분들 이거 자승하면 뭐가 나오지? 이거 자승하면 절대값 그냥 자승하면 여기 2분의 1승이 1이 되지만
컴플렉스지, 그지? 저거 어떻게 되니, 이게. 자, 알파 플러스 I 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I 베타의 t에다가 파이 자승 쓰고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거. 네. 맞는가? 틀릴 리가 없어. 누군데 내가. 이거 익스포넨셜은 어떻게 나올까? 익스포넨셜이야. 야, 근데 익스포넨셜은 이게 좀 떨리지, 그지? 응? 이렇게 써놓고 우선 x-vg의 t의 전체 자승에다가 4에다가 알파 플러스 I 베타의 t 하나가 이건데 그 다음에다가는 뭐지 이게?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하면 되지 않을까? x-vg의 t에다가 4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I 베타의 t 혹시 이거 아닐까? 여기까지 쓰는데 불만이 없겠지? 이게 자승이냐? 마이너스 VG. 여기까지는 됐지, 그치? 됐어요? 저기 알파 플러스 I 베타 t 파이에 자수 위에 자수하는데요. 거기에 다시 2분의 1또 붙어 있나요? 2분의 1은? 붙어야지. 원래 있는 거 근데 거기 지금 그냥 파이 제곱은 제가 판단하고. 맞지? 네 맞아요. 내가 일생에 이런 거 틀려본 일이 없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말이야, 저기는 저것도 맞지, 그지?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해도 되죠? 익스포넨셜의 g의 절대값의 자승은 2의 g, 2의 마이너스 g인데, 그러니까 g, 2의 g, 2의 g의 바지, 그지? 그러니까 2의 g 더하기 g 바가 되지. 네. 아,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g고 g 바를 지금 더한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 계산하는 것도 쉬워. 자, 이게 알파 플러스 I 베타의 t분의 2라고 말이지.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t분의 1로 이렇게 됐지, 그지? 그럼 요거 알파 자승 더하기 베타 자승 t 자승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다 풀게.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있지? 이게 이렇게 갈비씨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느끼고 있지? 안 느껴져? 느껴져야 되는데. 자, 봐. 우선 이게 진폭이 말이야. 앞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작아지고 있어. 이게 작아지고 있지? 네. 작아지고 있지. 그 다음에 아까 시그마라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그마가 뭐니? 시그마가 이게 시그마지. 이게 퍼져 있는 정도가 이게 시그마 아니야? 응? 네. 네.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지. 네. 키 큰 갈비씨가 키 작은 둥둥보로 보여. 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우리가 프레딕션 했던 거거든. 자, 웨이브 타켓이 이렇게 되면서 작아지면서 옆으로 퍼지는 그 형태를 띠. 그 우리가 예상하던 거거든. 응? 됐죠? 지금부터 슈레딩거 방정식의 엉터리라는 게 아니라 유도가 엉터리라는 거야 지금부터. 또 뭐 안 되겠다. 요거야 요거. 여러분들 이 예습한 사람들 중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내가 유도를 교과서에서 한 거를 보니까 진짜 그럴듯하고 유도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유도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유도를 할 테니까 어떻게 엉터리로 유도하는가 한번 봐요. 슈레딩거가 뭐 했다 그랬지? 슈레딩거 방정식은 유도했니? 안 배웠어. 슈레딩거 방정식은 제시했지. 그리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니까 기가 막힌 게 나와요.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수소 원자에다가 이게 적용을 하니까 거기서 라이만 계열, 발머 계열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의 파장을 아주 정확하게 그냥 완전히 완벽하게 유도를 해내요. 응?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 자신도 까무러 자기가 유다고 자기가 까무러친 사람 아니냐. 응? 슈레딩거가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느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슈레딩거가 또 강연을 이제 하러 다니는 너무 좋아가지고 강연을 한 거야. 그래서 드브로이가 있는데 말이지. 드브로이가 이렇게 물질은 파동이다. 그래가지고 이 드브로이에 있는데 드브로이에 그게 아주 쌈박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 강연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 관중이 중에서 한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파동이 만족하고 있는 방정식이 뭐냐 이거를 질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슈레딩거가 쇼크를 먹고서. 왜냐면 파동 방정식이 있으면은 파동 방정식들 소리의 파동 방정식이 있잖아. 또 뭐의 파동 방정식이 있지? 물결의 파동 방정식이 있잖아. 심지어는 빛의 파동 방정식도 있는데 그럼 파동마다 파동 방정식이 다 있는데 그러면은 드브로이가 파동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 드브로이의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는 파동을 만족하고 있는 파동 방정식이 뭐냐 딱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슈레딩거가 대답을 못했대요. 슈레딩거 전기에 나오는 얘기야.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딱 세미나 줬고 그다 집에 왔어. 그래서
6개월 동안 밖에 안 나가고 그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어요. 야, 근데 이게 6개월 동안 내가 생각할 때 그 수소 뭐 이런 것까지 다 풀었다는 거 보면 슈레딩거가 이 방정식을 유도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수소까지 이렇게 다 푸는 거 보면 하모니 오실레이터 뭐 이런 거 다 풀었어. 그 사람 6개월 사이. 그런 거 보면 슈레딩거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기가 막혀.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의 지금 족적을 찾아서 지금 가는 중이거든. 그래서 그럼 슈레딩거가 파동 방정식을 자기 나름대로 엉터리로 어떻게 유도를 했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자 이게. 근데 지금부터 내가 유도를 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알다시피 말이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거거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내가 지금부터 유도를 하겠어. 그 슈레딩거의 족적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유도를 하겠다 이게야. 응? 뭐 세상에 유도한다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물리에서는 신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우주를 만들었다면은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도록 만약에 이 우주를 창조를 했으면 이건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 신의 의도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에 그거는 망고에 맞을 진리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F 이퀄 MA다 말이지. F 이퀄 MA다. 뉴턴의 방정식이다. 이거 뉴턴의 방정식 이거 교과서마다 F 이퀄 MA 써 있으니까 이거 뉴턴이 만든 방정식이고 이거는 망고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뉴턴이 만든 그 뉴턴의 방정식은 그 방정식과 이 우주를 창조된 이 우주가 이게 그 방정식 그거를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F 이퀄 MA 유도한 거 아니에요? 알고 있지? F 이퀄 MA 유도한 거 아니야? 아이 참 F 이퀄 MV로 하지 왜 MA로 했을까? 왜 두 번 미분한 거에서 그게 힘이 될까? 그거 유도한 거 아니야? 진짜야. 이것도 지금 내가 유도를 하겠는데 이거 유도한 다음에 그냥 우리가 우주가 이거를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빌려다가 쓰고 우주를 기술하는 것 뿐이지 이게 필연적인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유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유도는 아니고 기분이야. 기분. F 이퀄 MA는 기분 이퀘이션이야. 슈레딩거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기분 이퀘이션. 그 주어진 방정식에 따라서 우주가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유도된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엉터리 유도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프리스페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프리스페이스에서 보면 에너지는 뭐만 있느냐 하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만 있으니까 에너지는 EM분의 P자승이 되고 카이네틱 에너지니까 H 오메가가 되더라. 그룹 벨러시티는 P를 M으로 나눈 거고 그거는 D 오메가 DK더라. 그리고 만약에 파동이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
그걸 조금 전에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자, 이거를 모멘텀으로 이거를 한번 바꿔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써보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모멘텀하고 에너지로 저 파동을 다시 바꾸고 싶어가지고 H바를 그냥 하나 넣은 거거든. 참 있기 전에 다음 주는 화요일날 연습하고 수요일날 수업합시다. 화요일날 대전에 가서 강연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 말이야. 슈레딩거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를 놓고서 그 사람 되게 심심해가지고 어느 날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봤어. 왜 미분을 했느냐 하면 심심해서 했어. 요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오니? 그렇지. 에너지항이 이게 튀어나오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왜 했냐면 심심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더라. 프리 스페이스니까 여기 P자승이 프리스페이스니까 에너지가 2n분의 P자승인데 P자승은 사실은 X로 2번 미분해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거하고 마지막 거를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 사이가 만족하고 있는 방정식을 내라.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했는데 사이가 만족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냈죠. 이게 이른바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내가 유도했지만 이거는 유도했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이거를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자연이 만족을 했어. 다행히 아직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얘가 발견이 되질 않아요. 자, 이거 자 포텐셜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V의 X에다가 X의 XT라고 이렇게 써. 여러분들 저기다가 프리 스페이스인데 그러니까 에너지는 2n분의 P자승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는 2n분의 P자승에다가 더하기 Vx로 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거는 각자 해요. 자,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은
자, 이게 3차원 슈레딩거 반응입니다. 포텐셜 마지막에 T 없어. 포텐셜. 아, 여기 T 넣자고? 그럼 T 넣어야 되겠지?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요게 뭐지, 이게? 마이너스 2m분의 H바 자승에다가 이거죠? 네. 이거란 말이야. 저 H를 뭐라 그러죠? 저 H는 해밀토니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밀토니안. 그래서 짧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자, 이러면 이게 만약에 포텐셜이 말이야. 포텐셜이 만약에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포텐셜이라 그러면은 시간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요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시 쓰면은 이렇게 돼. 그 사이에 t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에너지는 I 오메가 t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거 뭐 항상 붙여서 다닐 필요가 없이 따라서 수소 문제 같은 거 풀고 그럴 때 포텐셜을 보면 쿨롱 포텐셜 아니냐 그런 거 할 때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쓰고 만약에 일렉트론이 있는데 빛이 그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있는데 빛이 지나간다 그러면 일렉트론하고 빛 사이의 인터랙션을 구한다. 그러면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 써야 돼.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뭘로 구성이 돼 있죠? 전자기파로 구성이 돼 있지. 전자기파 안을 들여다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바뀌잖아. 포텐셜이 바뀌는 거거든. 일렉트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뀌는 포텐셜을 시간의 함수로 느끼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 그런 거를 다룰 때는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조금 공부를 하다가 2학기가 되면 이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다루게 될 거다. 또 시간 있지. 오케이. 여기 보면은 타임 인디펜던트예요. 후사위를 보면 타임 인디펜던트예요.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놓고서 슈레딩거가 이제 풀기 시작을 했어. 자, h가 뭐죠 이게? 마이너스 2n분의 h바 자승해놓고 이거야. 이게 델이라는 게 이게 h가 오퍼레이터예요. h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델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기에 오른쪽에 뭔가가 이렇게 있어요. 미분을 해봐라. 그래야 나타나는 그런 물량이야. 이게 h가 뭐냐면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이거를 풀면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우주의 만물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속에 세상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속에. 저게 이른바 뭐냐면 우주의 마스터 이퀘이션이거든요. 여러분들 저거 없을 때는 사람들이 마스터 이퀘이션을 뭘 가지고 마스터 이퀘이션을 했느냐 하면 뉴턴의 F 이퀄 ma를 가지고서 마스터 이퀘이션, 우주의 별들의 원리라든지 별들이 떠다니는 그 우주의 원리를 이 뉴턴의 미케닉스가 F 이퀄 ma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뉴턴의 미케닉스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옛날에는 파티클 피직스를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웨이브 피직스, 이거를 다루는 이거는 뭐냐면 이른바 마스터 이퀘이션이에요. 이거를 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 그 방정식. 그게 이른바 슈레딩거 방정식. 이거를 풀면 왜 수소의 모양이 그렇게 돼 있고 왜 수소에서 빛이 나오고 이게 이제 다 나온다. 이게 마스터 이퀘이션이에요. 사실은 나는 마스터 이퀘이션은 뭐가 마스터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뉴턴의 역학 그 시대에는 마스터 이퀘이션이 뉴턴의 F 이퀄 ma하고 막스웰의 4개 이퀘이션이 우주의 마스터 이퀘이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우주의 마스터 이퀘이션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막스웰 방정식으로, 막스웰은 그냥 와, 슈레딩거하고 막스웰 방정식으로 마스터 이퀘이션이 맞췄어. 이거를 풀어보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세상의 모든 우주의 삼라 만상의 법칙이 다 저기서 나와요. 과학의 모든 것이 다 저기서 나와요. 모든 게 다 저기서 나와요. 저게 우주의 마스터 이퀘이션. 교수님, 상대론도 포함한 거예요. 아, 이거 상대론 포함 안 했는데 상대론은 조금 있다가 저거를 상대론적으로 바꾼 거를 또 얘기를 해줄 테니까. 저거는 비상대론적인 우주 마스터 이퀘이션이야. 근데 웬만한 문제가 다 풀려 저기서. 비상대론적인 아니지, 저게 비상대론적인 거 에너지를 2n분의 p 자승으로 해놓고 포텐셜로 넣은 건데 에너지가 말이야 2n분의 p 자승은 카이네틱 에너지 그거 나온 거는 비상대론적으로 했는데 속도가 비슷해지면은 그게 좀 틀려지잖아, 그치? 상대론적인 코렉션 다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를 처음으로 풀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디락이야.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질문이 나왔으니 디락 이퀘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을 분명히 해줄 거야. 디락 아저씨의 디락 방정식을 근데 뭐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직 슈레딩거 방정식도 제대로 모르는 베이비 피직스 스튜던트한테 지금 디락까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도 되지, 그지? 궁금할 테니까. 디락 방정식,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우주 만물의 방정식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non-relativistic 방정식이고,
상대론까지 다 만족하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이 뭐냐면 디락 방정식이에요. 이게 디락도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1927년에 이거를 만들어내니까 디락 아저씨가 말이야. 아니 상대론이 벌써 정착을 했는데 저거는 비상대론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론적 우주 만물의 법칙을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디락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디락이 고민을 해. 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풀었던 게 뭐냐? 슈레딩거가 맨 처음에 풀었던 게 수소 문제 풀었잖아. 수소 문제를 풀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신나지 뭐. 슈레딩거가 뭐 하여간에 뭐 무진장 신나. 하여간 여러분들 저 슈레딩거 방식이 다 풀면 제대로 풀면 피리어딕 테이블에 나오는 그게 모든 원자의 웨이브 펑션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의 방정식하고 비교를 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냐? 슈레딩거 방정식은 마스터 이퀘이션이야. 보호는 수소하고 헬륨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조금 풀어낼 수 있고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기법하는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보호의 방정식을 풀어보면 셀렉션 룰이라는 게 없어요. 셀렉션 룰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 다음에 어떨 때 일렉트론의 스테이트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그 이제 셀렉션 룰인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떨어지고 어떨 때는 안 떨어지고 라이프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구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라이먼 발모 파셴 그런 계열에서 나오고 있는 빛도 보면 단일 광선이 아니고 그것도 진폭이 아니라 파장에 이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 폭 같은 것들도 전혀 설명 못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라이먼 발모 파셴에 나오고 있는 프레퀀시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것 같은데 해주는 거는 별로 없어. 해주는 게 아주 없다고 얘기하기는 못한 게 뭔가 설명하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터메디에이트 중간적인 양자역학에 진정된 양자역학하고 클래시컬 세계야구를 중간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 정도 역할인데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빨리 나왔으면은 보호는 노벨상 못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중간적인 거냐? 거기 분명히 양자역학의 개념이 들어가 있던 뭐가 들어갔느냐? H바가 들어갈 거 아니야. 보호의 이론에는 H가 들어간다 이게야. 플랑크 콘스탄트가 들어간다. 자, 하여간에 이거는 뭐냐면 마스터 이퀘이션이에요. 이거를 풀면 비상대론적인 경우에 이거를 풀면 세상에 비상대론적인 모든 거를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너무 복잡해서 잘 안 풀려서 그렇지만 지훈이가 누구하고 결혼할 건가? 이런 것까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할 건가 못 할 건가? 못해.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매스럼 모든 거. 하여간 마스터 이퀘이션이야. 이게 진짜 인간의 운명까지 저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믿거나 말고. 저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마스터 이퀘이션. 수소 원자랑 할 때요. 그걸 이제 저기 타임 인디펜던트 이퀘이션을 집어넣어서 풀잖아요. 저거는 비상대론적인 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하기에 핵주의를 수소 원자의 핵주의를 도는 원자의 속도가 무지하게 빠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상대론적인 영역까지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인데 수소 문제를 풀었는데 핵 둘레를 그냥 우리가 지금 뭐 깊게 안 들어갔다고 하고 보호 모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보호 모델을 가지고 하면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보호 모델에 의하면 전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다가 곱하기 그 앞에다가 뭐를 하나 곱한 게 있어. 그게 뭐지? V는 말이야. V는 C에다가 뭐를 곱했어 여기서? 알파. 알파를 곱했어. 알파를. 알파가 뭐냐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의 스트렝스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우주상수인데 거기에 알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미자승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저게 알파가 1 근처가 아니고 뭐가 됐죠? 137분의 1밖에 안 돼요. 저거 만약에 알파가 1 근처였으면은 슈레딩거 방정식 처음부터 하면 안 되고 디락 방정식부터 출발을 했어야 돼. 근데 알파가 137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긴 해도 G까지 게 우리보다는 빠르지만 빛보다는 3발의 P지. 빛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 코렉션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코렉션을 보면 1 마이너스 감마 C분의 V의 자승의 코렉션을 보면 10,000분의 1밖에 안 되고 10,0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리비얼 네글렉트에도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수소 문제를 풀 때 디락 방정식 가지고 풀지 않고 뭘 가지고 푼다? 슈레딩거 방정식 가지고 풀어도 돼요.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 가지고 풀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푼 다음에도 한 스테이트에 일렉트론이 2개씩 들어가지. 업다운으로 들어가지. 스핀. 여러분들 다 화학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다 알 거야. 그지? 한 스테이트에 스핀. 근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들여다보면 스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스핀이 안 들어가 있어. 슈레딩거 방정식이 저게 매스터 이퀘이션이라 그러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스핀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파울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파울리가 스핀이 있다. 가정하자. 왜 있냐? 내가 알 게 뭐냐?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스핀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스핀이 뭐냐? 알 게 뭐냐? 나도 모른다. 근데 스핀이 있어야 하네. 스핀이 그러니까 파울리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스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자가 있는데 말이야. 핵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면 공전운동이 있고 자전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공전운동만 생각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자전운동까지 생각을 해보자. 뭐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 근데 그거 틀린 얘기예요. 오른쪽 왼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저 스핀이 나타나려면은 일렉트론의 자전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스핀이라는 거는 자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파울리가 그냥 있다. 업하고 다운이 있다. 고치자. 왜 있냐? 알 게 뭐냐? 모른다.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피리오딕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방에서는 피리오딕 테이블이고 러시아에서는 맨델레프 테이블이에요. 맨델레프 테이블을 이렇게 보면 그거를 가지고서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 풀면은 S웨이브가 S파가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P가 3개밖에 없어. 그래서 피리오딕 테이블에 반만 할 수 있는데 말이지. 2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파울리가 스핀이라는 거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고서 그 문제를 이제 모면을 해요. 이게 매스터 이퀘이션이라 그러는 게 반쪽밖에는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스핀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 있어요. 스핀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느냐 하면 디락이 말이야. 디락 방정식을 가지고서 디락 방정식을 유도를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답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개밖에 없는데 디락 방정식을 풀어보면 답이 4개가 나와. 아니 4개가 나와. 디락도 이상했어. 왜 이게 답이 4개가 나와야 되느냐. 디락이 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
두 개 나오면 딱 좋겠는데. 왜냐면 스핀 업 다운 그게 스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스핀이라는 거는 렐라티비스틱 이펙트예요. 스핀이라는 거는 상대론적인 코렉션을 상대론을 가지고서 상대론을 만족을 하려면은 스핀이라는 거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론을 가지고서 스핀이 개념이 그냥 아예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그러니까 디락 방정식을 가지고서는 몇 개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4개가 나온다 이거야. 스핀 업이 나오고 스핀 다운인데 그 다음에 스핀 업인 놈하고 스핀 다운인 놈은 또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에너지가 0보다 크고 이거는 에너지가 0보다 작다. 또는 해석을 하려면은 매스가 0보다 크고 매스가 0보다 작다. 아니 차지가 0보다 크고 차지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디락이 보니까 뭐 진짜 상대론 이게 상대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하나가 풀리니까 이 찌끄러기가 이게 붙어 나오거든. 디락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디락이 어느 날 이게 0보다 작은 거 이거는 일렉트론이고 0보다 큰 거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나? 포지트론이라고 처음엔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 프로톤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포지트론이 발견이 돼요. 이 디락 방정식을 보면 스피드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반입자의 존재까지 이게 이퀘이션에서 나와요. 근데 디락이 맨 처음에 유도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반입자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고 2개는 진짜고 2개는 찌끄러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2개가 안 나왔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2개만 안 나왔으면 이게 상은 내 건데 그지? 어? 왜 2개가 찌끄러기가 왜 나올까? 이게 디락이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디락이 이제 그 다음부터 디락이 이제 결국은 반입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내고 그래서 디락시라는 거, 디락의 바다라는 거를 이제 지청을 하게 되고 그 스토리는 말이야. 지금 45분이 됐으니까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